굴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굴절의 법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굴절의 법칙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던 걸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조에 물을 담고 위에 공기층이 있고요. 물과 공기의 경계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계면을 향해서 이렇게 빛을 발사시켰습니다. 빛의 우리가 진행 경로를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선 파면에다가 이렇게 빛전차 PQR 세대를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죠. 네, 여기는 빛전차로 출발시켰을 때 빛전차의 우리가 진행 방향과 우리가 파면에 대해서 그림을 같이 그렇게 그리고 표현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눈에서 공부를 하셨다면 보여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뭐가 보여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는 바로 첫 번째,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이 뭐다? 우리가 파장이다. 자, 1번의 파장이니까 람다 1이라 쓰고요. 여기는 2번의 파장이니까 람다 2라 쓸게요. 람다 2라 쓸 수 있겠네요. 자, 근데 또한 뭐냐면 우리가 공기와 물에서 우리가 진동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1번의 진동수와 2번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 거. 파동의 특징도 기억나죠? 네, 그래서 뭐냐면 파장이 보이니까 뭐냐면 여기서 속력도 보이겠네요. V1, V2도 보이는 거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뭐가 보입니까? 여기 또 보이는 게 하나가 더 있네요. 자, 법선이 보이는 게 여러분들은 보시죠. 법선. 자, 법선이 보이니까 여기는 각이 보이네요. 법선과 파동의 진행 방향 이런 각 세타 1, 여기는 제가 세타 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는 법선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루는 각은 여러분들 참고를 하신다면 우리가 파면과 정리할 때 나왔죠. 파면과 우리가 뭐냐면 경계면이 이루는 각, 이것도 만약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입사각 굴절각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눈에 뭐가 보일까요? 눈에 잘 보이지 않죠? 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정해놨죠. 뭘 정해놨냐면 우리가 공기와 물에서의 굴절률 N1, 이렇게 N2라고 여러분들께서 또한 비교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본다면 굴절의 법칙이 뭐 있느냐? 이거였죠. 우리가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람다 2분의 람다 1이고 얘는 V2분의 V1이고 얘는 N1분의 뭐다 우리가 N2라 했던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넘어가는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V는 람다 F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는 F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F. F 값은 뭐다? 우리가 진동수로서 우리가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의 경계에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라는 사실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F1은 뭐다? 우리가 F2다. 다시 말하면 굴절의 법칙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걸 여기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굴절의 법칙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0% 이거 사용한다고 뭐라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사인 세타는 어디에 우리가 파장에 비례하고 속력에 비례하고 굴절률에 반비례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것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게 굴절의 법칙이었다는 거 한 번 더 잠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두운 암실에 프리즘을 놓고요. 여기다 백색 광을 이렇게 비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맞은편에 있는 스크린에서 이렇게 무지개색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 우리는 분산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분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굴절의 법칙이 필요한데요. 우리 굴절의 법칙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항상 확인했던 게 있었죠. 바로 뭐냐면 파동의 속력이었죠. 자, 먼저 파동의 속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공기와 프리즘이 있으니까 우리가 물질의 상태에 필요할 것 같죠? 물질의 상태의 진공, 기체, 액체, 고체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공,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 이건 전자기파가 비치기 때문에 어디가 가장 빠릅니까? 그렇죠? 진공이 가장 빠르고 우리가 고체가 가장 느리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색깔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으니까 빨주노초 파란보가 우리가 진공에서와 우리가 고체에서 속력을 또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진공에서 우리가 빛의 속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똑같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물질 내에서 프리즘 고체니까 고체 내에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빨라 뭐라고요? 빨간색, 그죠? 빨간색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가장 느리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또한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 뭐가 있죠? 우리가 그렇죠.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굴절의 법칙이죠. 자,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람다 2분의 람다 1, V2분의 V1, N1분의 N2도 잘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자, 높아지면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람다가 뭐죠? 람다가 파장이죠. 자, V가 뭐죠? 우리가 속력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N은 기억납니까? 굴절률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야기 끝난 것 같은데요. 한 가지를 더 약속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여기는 1번과 2번을 약속해야 되겠네요. 자, 1번 각, 2번 각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기를 제가 편의상 1번이라고 그러고요.
프리즘을 제가 이렇게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또 우리가 이 물리에서 보통 얘를 나눌 때 이 프리즘을 얘기할 때는요. 공기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공 상태라고 두고 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공 상태라고 가정하고 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끝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빨간색부터 얘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우리가 빨간색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가 뭐냐면 세타1, 법승과 이론 가격도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세타1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색광이 빨간색이 백색 중에 빨간색이 공기에서 프리즘으로 갔습니다. 속력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느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각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각이 작아지는 이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각을 우리가 세타2로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또 경계를 만났네요.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법선이 필요하고요. 자, 속력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프리즘에서 공기로 하니까 빨라지게 되겠네요. 빨라지게 되니까 각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더 커질 거랑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각 큰 게 보이시죠? 각이 좀 더 커진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보라색을 보낼 건데요. 자, 보라색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라색은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빨간색과 속력이 똑같은데 우리가 보니까 어디서 프리즘에서는 빨간색보다 속력이 더 느려요.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꺾이는 정도가 더 크다. 네, 각이 더 작아지게 되겠죠. 이게 세타2가 더 작아지게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프리즘과 공기 경계를 만났으니까 우리가 법선을 걷게 됐고요. 또 다시 각이 어떻게 될까요? 각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여기 있는 각은 속력이 빨라졌으니까 우리가 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자, 이처럼 뭐냐면 우리는 분사는 우리가 백색광 속에 있는 빨주, 노초, 파란보의 7가지 이상의 파장의 색깔들이 안에서 이렇게 모여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모여있는 색깔들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이 속력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꺾이는 정도 바뀌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굴절의 법칙을 적용시킨 것도 여러분께서 연습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수조에 물을 담았습니다. 왼쪽은 얕은 곳이고요. 오른쪽은 깊은 곳입니다. 자, 수면파 발생자를 통해서 이렇게 물결파를 만들었습니다. 자, 물결파를 만들게 되면 얕은 곳을 지는 물결파가 깊은 곳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가 수면파의 굴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수면파의 굴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굴절의 법칙이 필요하겠죠. 또한 우리가 파동의 속력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물결파의 속력은 얕은 곳과 깊은 곳 어디서 더 빠르죠? 우리가 깊은 곳에서의 속력이 얕은 곳의 속력보다 더 빠르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우리 굴절의 법칙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람다 2분의 람다 1이고 V2분의 V1이고 N1분의 N2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이번에 또 장난 한번 쳐볼까요? 어떤 장난을 칠 거냐면요. 이 식을 우리가 90% 이상 많이 사용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비례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네, 사인 세타는 어떻게 파장에 비례하고 속력에 비례하고 굴절률에 반비례한다는 식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 있는 수면파 굴절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굴절의 법칙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렇죠. 파동의 진행 방향이 필요했죠. 파동의 진행 방향. 네, 경계면을 만났네요. 자,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그렇죠. 바로 뭐냐면 법선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꺾이게 되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여기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1번과 2번에 대한 약속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얕은 곳을 제가 1번, 깊은 곳을 제가 2번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뭐냐면 1번의 각이 될 것이고요. 자, 1번의 각이 왔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됐죠? 우리가 속력이 더 빨라졌죠? 속력이 빨라졌으니까 우리가 각도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비례하니까 커져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각이 더 커지는 걸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세타2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복습이 돼야 되겠네요. 자, 뭐가 되냐면 파면과 파동의 진행 방향 뭐다? 우리가 수직이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럼 우리가 정의를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파면이 어디 나와 있는지 보이시나요? 그렇죠? 여기 있는 얘와 얘가 우리가 파면이라고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얘들이 뭐다? 우리가 파면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파동의 진행 방향과 파면은 수직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한번 정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자, 또 파면이 나오다 보니까 인접한 파면과 파면 사이를 우리 뭐라고 그런다? 우리는 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뭐냐면 파장 몇 번에서의 1번에서 파장 람다 1 여기 파장이 뭐가 되죠? 우리가 인접한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 얘가 람다 2가 되겠네요. 자, 어때요? 자, 속력이 빨라지면 우리가 파장도 길어지고 그렇죠? 세타도 커진다. 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다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 확인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자, 진동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진동수는 불변이다. 네, F1은 F2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내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죠? 자, 이처럼 우리가 뭐냐면, 수면파의 굴절 또한 우리가 굴절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A 친구가 B 친구 불렀습니다. 근데 B 친구가 못 들은 척 할 때가 있거든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B 친구가 발뺌을 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경우인지 한번 경우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공기가 높이에 따라서 온도가 똑같다면, 공기 온도가 똑같다면 A 친구가 B 친구 부르게 되면 이렇게 소리는 직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B 친구는 이렇게 못 들은 척 하는 것은 발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낮과 밤에는 조금 다른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낮에는요, A 친구가 B 친구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이 소리는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밤에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현상 우리는 바로 소리의 굴절이라고 하는데요. 자, 소리의 굴절 방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나라 속담을 이해하시면 돼요. 남말은 누가 듣죠? 우리가? 네, 새가 듣고요. 반말은 우리가 쥐가 듣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온도 차이가 생길 때는 B 친구가 못 들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 소리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래로 올라간 소리를 들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때는 우리가 진실이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면 위에 이렇게 태양이 떠 있습니다. 낮이죠. 자, 낮에 소리의 굴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향해서 B라는 친구 불렀어요. 이때 B라는 친구는 듣지 못할 수도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죠? 그렇죠. A가 말한 소리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누가 듣는다? B 대신에 새가 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파동의 굴절이기 때문에 굴절 관계되는 거. 자, 우리가 파동의 속력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소리는 우리가 고온과 저온 중에서 어디가 더 빠르죠? 우리가 네, 고온에서 더 빠르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또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또 한 가지 더 필요하죠. 자, 바로 뭡니까? 굴절이니까 네, 굴절의 법칙 필요하겠네요. 자, 뭐냐면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람다 2분의 람다 1, V2분의 V1, N1분의 N2.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는 우리가 1번과 2번을 누구를 할 건지도 여러분께서 적용시킬 때 결정이 된다고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식을 또 하나 더 바꾼 게 있었죠. 뭐냐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우리가 파장에 비례하고 속력에 비례하고 굴절률에 반비례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한번 이 매질을 한번 정해 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태양이 지표면을 데우게 되면 어디가 가장 뜨거울까요? 그렇죠? 지표면이 가장 뜨겁겠죠. 그 지표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가상의 선을 통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표면에 가장 가까운 온도를 T1이라고 그러고요. 위로 한번 올라갈수록 우리가 T5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자, 온도는 지표면에 가까운 데서 가장 높고요. 올라갈수록 낮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가 파동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면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은 파면에 뭐다? 우리가 수직인 방향이다. 네, 그래서 여기는 파동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파동이 진행하다가 경계면을 만났네요. 자, 경계면을 만나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그렇죠. 바로 뭐냐? 법선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여기 값을 우리는 이 T3에 있는 값을 우리가 제가 1번이라고 하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T4에 있는 값을 제가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을 봐야 되겠네요. 자, 각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냐면 여기 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각을 제가 세타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속력은 빨라졌어요, 느려졌어요? 느려졌어요. 자, 속력이 우리가 느려졌기 때문에 여기는 속력이 느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각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작아진다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각은 우리가 조금 더 작아지게 되겠네요. 이렇게 작아지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세타2가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파동의 진행 방향 어디로 꺾이고 있다? 우리가 그렇죠. 속력이 느린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소리는 어디로 꺾인다? 우리가 위쪽으로,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인다.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도가 낮아질수록 파장은 점점 짧아지는 걸 여기서 표현이 잘 되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가장 높은 데가 우리가 파장이 가장 짧았다는 거 이렇게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진동수는 뭐다? 우리가 진동수는
불변이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밤의 소리 굿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록렌즈를 한번 그림 표현해 봤습니다. 자, 볼록렌즈 하면 여러분들 많이 떠오르시는 게 돋보기 떠오를 거예요. 그죠? 뭐 확대경도 떠오를 거고요. 또 다른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종이를 태웠던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빛을 모았죠. 자, 우리 볼록렌즈의 굴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절 나왔으니까 또 나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이 파동의 속력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물질의 상태에 따른 우리가 파동 속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가장 빠릅니까? 그렇죠? 이제는 다 알고 같아요. 진공, 기체, 액체, 고체 순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또 나와야 될 게 있죠. 바로 굴절의 법칙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또한 우리 굴절의 법칙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거 사인, 세탄 비례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파장에 비례하고 속력에 비례하고 굴절율에 반비례한다는 거 여러분들 또한 이제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빛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렌즈 축, 광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렌즈 축과 나란하게 한 빛을 비춰보도록 할게요. 자, 빛이 우리가 뭘 만났습니까? 렌즈와 공기의 경계를 만났습니다. 자,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법선이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빛이 어디로 들어갔죠? 유리로 들어갔습니다. 렌즈로 들어갔습니다. 각은 어떻게 됩니까? 속력이 늘어졌으니까 각은 작아진다는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자, 렌즈에서 다시 공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럼 이 각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다시 여기 있는 이 법선이 필요하고요. 각은 우리가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래쪽에서 보내게 되면 또 이렇게 위로 걷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렌즈에 우리가 광축과 나란하게 빛을 비추게 되면 이렇게 입사각과 굴절의 둘 다 0도이기 때문에 꺾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직진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덤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뭐냐면 여기 있는 우리가 모이는 우리는 초점이라고 그러는데요. 초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초점은 우리가 빨간색일수록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빨간색일수록. 자, 이유는 뭐 때문이냐? 혹시 힌트 안 왔을까요? 네, 꺾이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뭘 기억하고 계실 거냐면 이거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진공에서 우리가 공기는 보통 진공에 말씀드렸죠. 진공에서 파동의 속력, 빨간색과 우리가 보라색을 비교하면 어떻다 속력은 같다고 기억나시죠? 근데 어디에서 매질 속에서 빨간색과 보라색을 우리가 속도를 비교하면 누가 더 빠르다고요? 빨간색이 더 빠르다고요. 근데 진공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진공에서가 가장 빠르죠. 매질 속에서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속도 차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빨간색과 빨간색의 속도 차이와 우리가 보라색과 보라색 속도 차이를 본다면 어디가 더 크죠? 우리가 그렇죠. 보라색 속도 차이가 더 많이 나죠. 그래서 보라색 속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은 이렇게 왼쪽으로 올수록 우리가 보라색의 초점이 있다는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오른쪽 갈수록 렌즈에서 멀어질수록 우리가 빨간색의 초점이 간다는 걸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목렌즈를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오목렌즈 여러분들 보통 근시 있는 학생들이 많이 끼고 있는 안경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과정에 사용하는 렌즈는요. 볼록렌즈와 오목렌즈 둘 다 좌우 대칭인 우리가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축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칭이 되고요. 자, 이 오목렌즈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빛을 퍼뜨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목렌즈의 굴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뭐냐면 이렇게 진공, 기체, 액체, 고체,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전자기파, 가시광선의 속력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당연히 진공, 기체, 액체, 고체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또한 굴절의 법칙이 나와야 되겠죠. 굴절이기 때문에 굴절의 법칙 사용해서 굴절의 법칙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또한 우리가 바로 또 써야 되겠네요. 사인, 세타는 우리가 파장에 비례하고 속력에 비례하고 굴절에 반비례한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울 축과 나란하게 이렇게 빛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은 뭘 만났습니까? 네, 경계면을 만났습니다. 법선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속력은 빨라진다, 느려진다? 느려지니까 각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작아지게 될 것이고요. 다시 경계면을 만났습니다. 다시 그러면 법선이 필요하고요. 각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각은 커진다는 거예요. 속력이 빨라지니까 각은 커진다는 걸 여러분들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위에다 한번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빛이 퍼지라는 걸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퍼지는 정도는 빨간색과 보라색에 따라 달라졌다는 거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이 볼록렌즈에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퍼지는 정도를 비교해 본다면 빨간색과 보라색 중에서 어떤 게 많이 퍼질까요? 그렇죠. 꺾이는 정도가 큰 보라색이 더 많이 퍼진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찾아낼 수 있으시겠죠. 물이 없는 수조 바닥에서 물고기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수조 밖에 있는 A 친구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수조에 물을 채워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학생은 신기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이 없을 때 물고기보다 더 떠 보이는 거죠. 자, 이 현상을 우리는 H궁극에 설명을 하려고 해요. 뭐로 설명하냐면요. 바로 굴절을 통해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굴절 나왔을 때 뭐가 나왔을까요? 파동의 속력이 나와야 되겠죠. 자, 매질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진공, 기체, 액체, 고체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기체에서 가장 빠른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기체, 액체, 고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굴절의 법칙 필요하겠죠. 네,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람다 2분의 람다 1, V2분의 V1, N1분의 N2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또한 이렇게도 알고 계시죠. 네, 사인 세타는 화장에 비례하고 속력에 비례하며 굴절률에 반비례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물이 없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이 없을 때 A친구는 이렇게 P에서 나온 빛을 보고 이렇게 물고기 위치는 P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물고기가 이제 물이 없을 때가 아니라 물을 채우게 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물을 채우게 되면 물과 공기의 경계를 만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빛을 꺾게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굴절 쓰기 위해서 세타 1, 세타 2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질의 번호를 주도록 할게요. 자, 공기를 1번이라고 그러고요. 물을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물속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만났습니다. 자, 그럼 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제가 세타 2라고 해야 되겠죠. 세타 2가 있는데요. 각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그렇죠. 물에서의 속력은 공기 속력보다 더 느리거든요. 그래서 각은 더 커질 거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빛을 제가 이렇게 A 빛이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A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눈은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허리춤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빛을 보게 될까? 자, 우리는 이렇게 좀 더 위쪽으로 입사된 빛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빛은 이 빛을 제가 B라고요. B 빛이 가다가 매질의 경계를 만났습니다. 자, 법선을 긋게 되고요. 그 결과 이 빛은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A를 가깝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물에서의 우리가 입사각 세타 2 우리가 프라임을 둘게요. 우리가 공기에서 굴자각 세타 1 프라임 각이 더 커졌죠. 자, 그럼 이 빛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는 볼 수 있는 빛이에요. 근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물의 위치를 말할 때 우리 눈에 들어온 마지막 빛의 방향이 사물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마지막 빛의 방향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B빛 중에서 우리가 공기에서 지나고 있는 이 빛이 우리가 마지막 빛의 진행 방향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빛의 진행 방향을 그거 본다면 물고기는 여기서 공식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우리가 원래 위치보다 위로 떠 보인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 물고기에 떠 보인다는 것은 수조에 있는 바닥도 위로 떠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또 우리가 물이 얕아 보이는 이유 또한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